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이 편에서는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김옥균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역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가 거기에서 상해로 갔다가 그 상해에서 홍종우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죽은 상태에서 다시 능지처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어떻게 말을 하면 비운의 인물이고 또 어떻게 말을 하면 풍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에 있을 때 그냥 한 곳에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람이 가야 했던 곳, 그리고 나중에 상해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부터 몇 장 보시고 시작하시죠. 사진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옥균 젊을 때입니다. 원래 그렇게 대단한 집안 출신은 아니고 그냥 양반가였는데 대단한 집안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또 양자로 들어갔지만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 당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홍영식 같은 사람은 일본으로 피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죽음을 당했죠. 청나라 군사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홍영식 얘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하자마자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옥규는 지금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복을 입었죠. 그래서 이게 일본으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고 나중에 이름도 일본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일본식으로 모습도 다 바꾸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상해로 갔다가 상해에서 홍종우라고 하는 어떤 그 자료에 보면 자객을 만났다고 하는데 예, 자객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객 이미지하고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홍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요. 생긴 것부터 보면 그렇게 뭐 대단히 그 칼잡이 같이 생기지는 않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르몽드지죠. 그 당시 프랑스에 이 사람이 관립 유학생으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프랑스에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프랑스에서 좀 독특한 모습이다 보니까 르몽드에서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브랭땅 파퓸 이게 뭐냐면 브랭땅이 봄이죠. 그다음 파퓸이 이제 향기라고 하는 뜻이니까 봄의 향기, 춘향, 즉 우리나라 춘향전을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 또한 어떤 뭐 꼭 사주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확실한 뭐랄 그럴까요? 그 확신하에 김옥균을 죽이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김옥균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지도 보면서 말씀하시죠. 예,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나서 김옥균 일행은 여기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 배를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나가사키로 먼저 갑니다. 그다음에 나가사키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동경 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김옥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동경에 가가지고 후쿠자와 류키치가 도움을 줬어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동경에는 청나라의 대사관이 와 있었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하고도 국교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객들이 대부분 이 사전에 발각되거나 아니면 그 김옥균에게 설복이 돼 버려요. 상당히 재밌는데 지금도 일본에서 김옥균이라고 하면 상당히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김옥균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행동 자체는 또 문제는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망명을 갔던 박영효가 김옥균에 대해서 아주 혀를 차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동경에서 이제 김옥균이 있었는데 자꾸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 압력도 압력이지만 청나라 압력이 일본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김옥균을 멀리 멀리 보내버립니다.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삿포로 여기로 북해도에 삿포로 여기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뭐 아직 그때까지 여기는 철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삿포로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몇 년을 있는데 여기서도 또 인기가 폭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옥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김옥균 만나겠다고 삿포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남성적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 일본 여자들이 김옥균을 뭐라 그럴까요? 이건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모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인 역할도 하면서 그러니까 남녀 관계란 얘기죠. 그러면서 김옥균은 돈벌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김옥균을 먹여 살립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기생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김옥균이 죽었을 때 어떤 그 기생 출신 여자가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그분의 위대한 사상을 이해할 수준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온다라고 얘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옥균이 과연 동경 중심으로 와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멀리 가 있느냐 하는 것은 김옥균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일본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좀 풀어지고 또 이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또 힘든 시대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삿포로 유배는 풀어줍니다. 그래서 풀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경 시내로 넣으면 일단 경비에 문제가 되죠. 언제 또 조선에서 자객이 와서 죽여버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이 일본에 와서 죽었다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고요. 하기 때문에 동경으로 오지는 못하고 여기에 뭐 산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경 북부죠. 산호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도치키 요 부분이 도치키현이거든요. 그래서 요 도치키현에 산호라고 하는 여기에서 또 한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경 사람들하고 접하기가 쉬웠겠죠. 동경 바로 위에 있는 사이타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호니까. 그러다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또 청나라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또 청나라가 압력을 넣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멀리 보내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멀리 보냈습니다. 어디를 보내는가? 바로 오가사와라라고 하는 데로 보냅니다. 오가사와라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 지도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 지도에 안 나오는 곳입니다. 예, 여기입니다. 지금 동경에서부터 행정구역상으로는 달리 행정구역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동경도 안에 넣는데요. 이 오가사와라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재밌어요. 보면 이게 이제 섬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섬이 여기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여러 개인데 요 섬이 하나 좀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또 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치치지마 그러니까 아버지 섬 그 다음에 요게 아마 조금 작은 모양인데 하하지마라고 해가지고 엄마 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섬 이름 짓기 참 귀찮았던가 봐요. 그래서 또 어떻게 섬을 이름을 짓는가 한번 오가사와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도 일본 본토하고 매일매일 교통편이 없는 곳입니다.
여긴 그래도 나름 그 오가사와라 고등학교도 하나 있네요. 고등학교까지 있는 것이니까. 여기는요, 아니지마라고 해가지고 형섬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토지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남동생 섬 제도 남동생 섬입니다. 그러면 요쪽이 이제 남자 가족이죠. 예, 아버지 있고 형 있고 동생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섬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하하지마지 않습니까? 엄마섬. 이 엄마섬에 보면은 뭐죠? 재미있는 그 산 이름들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방산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자 젖가슴 같이 별로 그렇게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안 생겼던데 아무튼 그 하하지마에 그런 섬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요. 히라시마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언니 섬이고 이게 여동생 섬입니다. 아내지마, 이모토지마. 그래서 우리가 자매라고 할 때 아내지마, 이모토지마.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이기가 어려웠는지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메이지마라고 해가지고 조카섬, 예, 조카의 섬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섬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건 또 저도 처음 보는데 예, 도리시마네요. 예, 새 섬이네요. 그 외에도 뭐 조그만 섬들이 이름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야기지마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기 양이 살았던 모양이죠. 예, 여기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래 그 당시에 아마 여기 갔을 겁니다. 오가사와라. 여기에 귀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기 일본 본토에서 여기까지 교통편이 어떻게 됐느냐면 3개월에 한 번 배가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한번 배를 타고 여기 가면 그날 바로 그 배를 타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3개월간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의 그 바둑 명인이죠. 혼인보가 여기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여기서 김옥균하고 바둑을 두면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일본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이 대단하든 말든 이 사람은 뭐 동경, 오사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어마어마하게 먼데 쫓겨가 있었던 겁니다. 거리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게 아마 구글 지도에도 있을 건데 제가 할 줄을 몰라요. 거리가 동경에서 여기 출발했겠죠? 하면 여기 오가사와라까지 950km입니다. 지금도 95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때 950km면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아예 다른 세상에 가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상황은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실력자, 사실은 그때 이미 힘이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실력자였던 이홍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만나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사람 그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삘이 꼽혀버리니까 대책이 없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홍종우가 죽여버립니다. 홍종우는 참고로 나가사키에서 김옥균을 만나서 같이 상해까지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푸나의 일생,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오가사와라니까 지금 여기 상해, 오가사와라, 삿포로, 물론 서울의 한성, 동경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젊은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시는 요 이제 바둑판이 있고 아주 좋아 보이죠. 바둑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면은 그 기보, 어떻게 바둑을 뒀던 기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왼쪽에 있는 기보가 혼인보, 본인방하고 김옥균이 바둑을 뒀던 기보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 그 바둑판이 바로 김옥균이 직접 손으로 글을 썼던 그 바둑판입니다. 아주 일본에서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김옥균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사진, 상당히 그 사람이 젊어 보이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삿포로 가기 전에 동경에서 또 그 김옥균을 모셨던 그 여잔데, 이 여자가 과연 직업이 기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또 김옥균이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어떤 김옥균을 따르는 어떤 젊은이가 자기 집으로 그 김옥균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조용히 그 뭐 밥 얻어먹고 잘 있으면 될 텐데, 또 그 사람의 엄마를 또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그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주 그 오래된 사진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사람이 김옥균이 누군가를 통해서 낳은 딸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도 기생이 되었다라는 얘기. 네. 여러분, 김옥균 어떻게 보세요? 저 또한 김옥균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준비도 안 됐으면서 좀 무모하지 않았나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저는 가끔 가집니다. 아무튼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본과 그리고 상해까지 갔던 그 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